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P소프트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SP소프트 주가 이제 50일 신고가관이 11,000원대에서 최근에 이제 6,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의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귀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13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국민 절반 생성형 AI 앱 사용, 챗GPT 독주, 오픈 AI 챗GPT 적용, OS 개발 부각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 됐습니다.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오픈 AI의 챗GPT가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른바 챗GPT 테마주로 열풍이 불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앱과 리테일 분석 전문 YG앱 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휴대폰 이용자 약 5,100만 명 중 절반인 2,588만 명, 약 대략적으로 50.5%인데 생성형 AI 앱을 한 개 이상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세계 시장 규모는 22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챗GPT는 사용자 수와 점유율, 사용 시간, 그리고 재방문율 등 모든 주요 지표에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월 기준 챗GPT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748만 명으로서 전체 생성형 AI 앱 사용자 중 72.6%를 차지했다. 챗GPT의 총 사용 시간은 27억 4,700만 분으로서 전체 생성형 AI 앱 사용 시간의 95% 이상이었다. 사용자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도 2시간 37분으로서 경쟁 어플 대비 최대 30배 이상 많았다. 동사 SP소프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생성형 AI 적용된 가상 운영체계 즉 OS 상용화를 위해서 테스트에 나선 기업으로서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동사는 MS의 생성형 AI가 적용된 코파일럿용 가상 OS를 출시하기로 했으며 MS 코파일럿의 국내 라이선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코파일럿은 생성형 AI가 업무 데이터를 학습해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AI의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취급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챗GPT를 포함한 전반적 생성형 AI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점, 52주 신고가 구간 대략 12,000원 가까이 되는 최근에 6,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에 앞서 이제 추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 연결. 어떻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돌파 못했습니다. 자, 기존에 보시면은 한 번 돌파 시도,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돌파까지 시도했다 실패했고, 이번에 다섯 번째 하락 추세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기존에 보면은 기존의 바닥권이 대략적으로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6,000원대 첫 번째 지지, 두 번째, 세 번째 지지까지 확인됐습니다. 자, 바닥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 있습니다. 외바닥 같은 경우는 진흙바닥이라고 보통 비교합니다. 쉽게 말하면 늪이죠. 늪에 빠졌을 때는 혼자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게 늪의 특징입니다. 그게 외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쌍바닥 같은 경우는 모래바닥으로 보통 비교하죠. 사상, 누, 각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건물을 지면 다소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쌍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중 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이라는 데 시장에서는 락바텀이라고 유지했습니다. 바위 바닥이라는 거죠. 그만큼 튼튼한 바닥이 바로 3중 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3중 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또 이제 다시 지지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지금 6,000원 정도 종가상 6,000원만 계속 지지만 확인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치입니다. 매물대 구간 상당히 두텁네요. 대략적으로 8,300원부터 만원 구간까지 있습니다. 자, 8,300원부터 만원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길게 윗골을 달고 내려오거나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거나 그러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매물대를 3회에서 5회 정도 보통 나오는 게 일상적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3번에서 5번 정도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확인하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막 트레이딩 좋아한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라도 조금 싸니까 지금이라도 좀 사는 것도 좋죠. 샀다가 이 매물대 구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매물대 상단이 10,000원이거든요. 자, 10,000원 부근이거나 10,000원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일부 정리하는 거죠. 그랬다가 매물대 맞고 반락이 나면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면서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나 트레이딩 잘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매수하셨다가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까지 몇 번, 3번에서 5차례 정도 좀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출렁출렁 거리고 나서 매물 소화되면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투자 방법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죠? 말씀 안 드렸나요? 헷갈리네요. 자, 오늘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6,350원 정규시장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6,800원, 그 위에 7,500원, 8,200원, 그리고 9,800원, 11,000원까지 됐습니다. 11,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 지지대 6,000원, 그 밑에 5,500원과 5,000원, 4,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04,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죠. 기관은 동사에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순 매도하면서 주가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반대쪽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외국인의 순 매도 기조가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로 전환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신용비는 3.38%,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은 1,500원대 중소형제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의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SP소프트 어디서 최대 지분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지분율 현재 KINX에서 42%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350억 원대에서 24년도에 450억 원대까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0억 원대에서 30억 원대로 조금 감소됐네요. 당기순이익도 400억 원대에서 소폭 흑자로서 상당히 마진율이 많이 감소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분기실적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적자는 아닙니다. 아직도 흑자는 진행 중인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부채비율 20%대, 유보율은 2,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8.3%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수량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13원, EPS는 2,590원 됐습니다. 자, 넉넉히 20원 보게 되면 10배면 200원, 100배면 2,000원입니다. 현재 6,000원대입니다. PER 300배, 뭐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싸다고 볼 수 없죠. PER 300개를 싸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동사는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주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SP소프트 오늘 6,350원 정규시장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죠.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평균 매도 단가 모두 6,9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점수인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은 현재 109.900원 때문에 베스트,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부채비율 상당히 낮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모멘텀은 국민 절반이 생성형 AI 사용 관련된 챗GPT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챗GPT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적용된 OS 상용화 테스트 한 기업이라는 점 부각받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차는 26.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14.9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8,200원과 9,8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5,500원과 4,500원까지 됐습니다. 자, SP소프트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에 관련돼 가지고 매출액이 69%, 70% 가까이 나오고요. 나머지 솔루션과 DAS 통해서 일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액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식 교환했던 게 2024년도네요. 작년이죠. 165만 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2전 합차가 되어 있습니다. 130만 주. 그래서 주식 교환과 12전 합하게 되면 작년 2024년도 말 대략적으로 300만 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주 정도 매물은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부채비율 20%대 유보는 2,400%라서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긴 하지만은 동사 작년에 현재 주식 교환과 12전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작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서비스로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네요. 자, 오늘은 SP소프트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